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특수부대 러시아의 알파 그룹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SAS와 델타포스에 이어 세계 특수부대 3위에 랭크된 인질범의 부모를 인질로 잡는 기상천외한 특수부대 러시아의 알파그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러시아에는 스페츠나츠라는 세계적인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스페츠나츠의 무서움은 전 세계가 알고 있죠. 특히 냉전 시절의 스페츠나츠는 나토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전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스페츠나츠는 특정 부대의 이름이 아닙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의 특수부대를 모두 스페츠나츠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알아볼 알파그룹은 그 유명한 스페츠나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인데요. 굳이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 특수부대 중 가장 강력한 UDT-7이나 707 특임대가 러시아에서의 알파그룹입니다. 이 강력한 알파그룹은 언제 창설되었을까요? 바로 1974년의 소련 시절입니다. 원래 소련은 대테러 전문 특수부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일반적인 특수부대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련이 마음을 고쳐먹는데 바로 1972년 독일의 뮌헨 올림픽에서 일어난 대참사가 그 계기입니다. 올림픽이 한창이던 9월을 발생한 일이라 검은 9월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태는 중동의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에 수감된 그들의 동지 234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어납니다. 그들은 11명의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팀을 인질로 잡았는데요. 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지만 작전에 실패해 이스라엘 대표팀이 전원 사망합니다. 이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던 소련은 만약 자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대테러 특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장 8년 뒤인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소련의 마음은 더 조급했습니다. 소련 정보기관인 KGB의 회장 유리 안드로포프의 명령에 따라 1974년에 알파그룹이 창설됩니다. 소련은 알파그룹을 창설하며 국가를 향한 무력 시위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소련의 지도부를 안전히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죠. 그렇게 알파그룹의 인원을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부대를 선발한 적이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소련군은 징병제였기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국민은 전부 입대해야 했습니다. 특별한 부대를 만들고자 했는데 이 중에서 선발하자니 영 못 믿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선발 과정을 새롭게 구성했는데 초창기 알파그룹의 자격 요건은 뛰어난 체력에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연방의 공수부대에 복무할 수 있어야 하며 소련 정보부인 KGB 장교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즉 일반인을 특수부대원으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알파그룹으로 선발했죠. 그렇게 30명이 모여 초기 알파그룹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들은 KGB 제7국 소속의 특수부대로 배치되죠. 이제 알파그룹이 활약할 날만 남았는데 문제는 20년 안에 소련이 붕괴할 예정인데요. 만약 소련이 멸망하면 이 알파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붕괴한 뒤에도 부대가 사라지거나 해체되진 않았습니다. 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가 알파그룹을 흡수했죠. 소련의 정보기관이었던 KGB 소속에서 러시아의 연방보안국 소속으로 바뀌었고 거기다 규모가 700명가량으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구소련 시절 알파그룹은 KGB 출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 능력이 아주 뛰어난 요원만 가능했죠. 하지만 러시아의 알파그룹은 28세 미만의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의 특수부대원이나 군사학교 생도도 지원이 가능할 만큼 구소련 시절보다 기준이 많이 유해졌습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유해졌다고 해서 선발 자체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알파그룹의 후보생들은 최강의 전사임을 증명해주는 러시아의 젓갈색 베레모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특수부대원이라면 마땅히 치르는 명예로운 시험입니다. 젓갈색 베레모를 쓴다는 것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높은 의지와 도덕적 자질을 가졌다는 징표입니다. 또한 적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를 대비한 정신훈련도 철저하게 받게 되죠. 이런 모종의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후보생만이 알파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원을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뽑았다고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긴 힘들겠죠? 훨씬 혹독한 훈련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화기 훈련과 폭발물 해체, 장갑차 운전 등과 같은 기본적인 훈련들과 더불어 2시간 동안 10km의 산과 늪, 시궁창을 행군하며 동시에 사격 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오지에 낙오시키고 살아오라며 생존 훈련을 진행하는 등 아예 인간 병기를 만들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수백 번의 공수 훈련을 받고 모의 훈련 중에도 실탄을 사용하면서 알파그룹의 훈련은 정말 혹독하기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양성되는 부대원들은 작전에서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다루는데요. 러시아의 자랑인 AK 시리즈와 미국의 AR 시리즈, 독일 HK416의 7.62mm 버전인 HK417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원용 화기로는 PKP 페체네그, PKM 경기관총을 사용하죠. 저격총으로는 드라구노프 시리즈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방어 화기로 MP5 기관 단총이나 글록 시리즈를 휴대합니다. 비록 알파그룹이 러시아 특수부대지만 좋은 장비라면 동구권, 서구권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죠. 그럼 왜 알파그룹이 세계 정상급이라고 불리는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실 그 화려한 실전 경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그룹의 활동기는 두 시기로 나뉘는데요. 구소련 시절과 현재 러시아 시절인데 구소련 시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그룹이 창설되고 2년 뒤인 1976년 학생들이 장학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가이아나 대사를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알파그룹이 투입되어 대사를 구출해냈죠. 그리고 1976년과 79년 각각 레바논과 아프간의 외교관과 대사, 그들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1979년에 벌어진 소련 아프간 전쟁 당시 아프간 대통령 아민을 살해하기 위해 관저로 침입했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알파그룹의 창설 배경이었던 80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선수단 경호 임무를 맡아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또 소련이 알파그룹에게 기대하는 것 중 적의 특수부대를 막는 역할도 있었는데요. 알파그룹은 이런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1986년까지 소련에서 활동 중이던 12명의 CIA 요원을 잡아냈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1985년 레바논 베이루트 주재 소련 외교관이 무장단체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바논 내전에서 소련이 시리아의 개입을 지원했기에 이에 대한 보복이었죠. 알파그룹은 즉시 레바논으로 날아갔지만 이미 인질 한 명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소련은 정말이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곧바로 인질극 중인 무장단체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알파그룹에게 넘겼습니다. 알파그룹은 이 정보를 토대로 무장단체의 가족과 지인을 납치하는데요. 그리고 무장단체와의 협상을 금지하는 소련의 정책에 따라 인질의 신체를 훼손해 무장단체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인질로 잡힌 외교관들은 풀려났지만 소련의 화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근거지까지 찾아내 완전히 박멸해버리죠. 여기까지가 소련 시절의 활약이고, 그럼 러시아로 넘어간 이후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처음 살펴볼 사건은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현대전자의 직원이 휘말린 인질극 사건인데요. 1995년 현대전자 직원들이 탑승한 버스에 권총으로 무장한 괴한이 난입해서 인질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그룹은 곧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데 여기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재밌습니다. 현지 경찰은 무장강도의 요구 조건에 따라 현금을 담은 가방을 버스로 가져다 줍니다. 현금 가방을 받고 흥분한 무장강도는 가방을 짠하고 열었는데 내부에는 섬광탄과 연막탄이 가득했죠. 이때 알파그룹이 쏜살같이 버스 창문을 깨고 우리나라 말로 엎드리라고 외치며 버스 내부로 들어갑니다. 인질들은 이 말을 듣고 재빨리 숙이거나 엎드렸고, 강도들은 연막탄과 섬광탄, 난데없이 들리는 한국말에 멍하니 있다가 알파그룹에게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죠. 2002년에는 모스크바의 한 오페라 극장에서 반군이 900명가량의 인질을 잡고 농성하게 됩니다. 본인들의 지역에 배치한 러시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했죠. 여기서 알파그룹은 극장의 수면가스를 살포하고 그대로 들어가 33명의 인질범을 사살했으며 3명을 생포하고 사건을 마무리시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성공적인 작전 같지만 이 과정에서 140여 명의 무고한 사람이 수면가스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정말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대이죠. 이런 작전 방식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4년에 또다시 반군에 의한 인질극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엔 장소가 학교였습니다. 무려 1000명을 인질로 잡았는데 인질도 너무 많고 주변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론적으로 작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작전에 투입된 특수요원 중 10명이 전사하죠. 그런데 그중 알파그룹 대원 1명이 아이들을 향해 날아든 수류탄을 온몸으로 감싸 막아서 아이들을 살리고 본인이 희생했습니다. 그는 당시 알파그룹 현장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대원은 러시아의 영웅이 되었으며 러시아 대조국 공훈훈장 4급을 받게 되죠. 이런 걸 보면 알파그룹이 마냥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최강 특수부대
알파그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